건강에는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실 때 있으셨죠? 먹는 건 예전보다 줄었는데 배는 더 잘 나오고 식후에는 이상하게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함이 오래갑니다. 아침에 눈 뜰 때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몸도 둔하고 무거운 느낌이 자주 듭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혈당, 장, 혈관, 대사 기능 같은 것들이 서서히 흐트러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간단한 식사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재료는 보리입니다. 너무 흔해서 평소엔 별 생각 없이 드셨을 수도 있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쌀 대신 보리만으로도 몸에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걱정이 있으신 분들, 식사 후 혈당이 오르내리는 게 느껴지거나 병원에서 당 수치가 조금 애매하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종류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보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늘 불편하셨던 분들,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되셨다면 장 속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이 필요합니다. 보리는 그런 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부담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죠. 게다가 몸이 자주 붓는다거나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늘 무거운 느낌이 든다.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가 묵직하거나 손발이 퉁퉁 부어있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건 체내 순환이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리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관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식재료로서 지금까지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지나쳤던 보리라는 곡물을 다시 바라볼 때입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몸이 덜 피곤하고 덜 붓고 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보리는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입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이나 병원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GI 지수가 낮다는 건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며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에 미치는 자극이 훨씬 덜하다는 말이죠. 이건 당뇨가 있는 분들뿐 아니라 아직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 혹은 공복 혈당 수치가 자꾸 애매하게 높게 나오는 분들께도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그만큼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분비되어 이후에 급격하게 혈당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졸음이 쏟아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리를 함께 섞거나 보리밥으로 식사하시면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를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혈당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식후에 느끼는 몸의 반응 자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곡물이라는 뜻이죠. 또한 보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 즉 몸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태도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은 당뇨로 가는 징조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관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보리는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혈당, 에너지, 집중력, 대사 밸런스까지 조절해주는 조용한 조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 흰쌀 대신 보리를 섞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속 혈당 리듬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조금씩 높아지는 중년 이후 보리는 매우 실질적인 관리식입니다. 아예 쌀을 끊고 보리만 드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흰쌀과 보리 비율을 73이나 64로만 바꿔도 몸이 훨씬 덜 부담스럽고 속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보리는 또 장 건강에 굉장히 좋은 곡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리를 그냥 소화 잘 되는 잡곡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은 단연 식이섬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점이 매우 특별하죠. 이 성분은 장 속으로 들어가면 수분을 끌어당겨 스스로 부풀어 오르며 마치 젤리처럼 점성이 있는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 덩어리가 장 안에 남아있는 노폐물, 독소, 담즙산 등을 흡착해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변이 굳거나 너무 묽은 분들,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시원하지 않거나 남은 느낌이 드는 분들, 혹은 며칠에 한 번씩만 배변을 보시는 분들 모두에게 보리는 장 운동을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장 근육의 탄력도 떨어지고 수분 흡수력이 불균형해지면서 배변 습관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섬유질을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있는 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보리는 그 기준에 아주 잘 맞는 곡물입니다. 게다가 베타글루칸은 단순히 배변을 좋게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장 속에 좋은 세균, 즉 유익균들의 먹이 역할도 함께 해줍니다. 이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해로운 균은 억제해주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전체 장 환경이 건강해집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몸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식후 더부룩함이나 가스찬 느낌도 줄어들고 피부톤이 맑아지고 감기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장은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모여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장이 튼튼하다는 건 곧 면역의 기초가 단단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리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화장실에 잘 가는 걸 넘어서 몸 전체의 방어선과 컨디션을 바꿔주는 작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비가 일상이 되어버린 분들, 장에 항상 불편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께는 지금 당장 식사부터 보리로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는 역할도 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보리 속 섬유질이 일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붙잡고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고지혈증 관리 중이신 분들께도 보리는 매우 이상적인 곡물입니다. 보리는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는 곡물입니다.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금세 허기가 지거나 식후 2~3시간만 지나도 배가 다시 고프고 허전한 느낌이 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저녁을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입이 심심해지고 뭔가 자꾸 먹고 싶어지는 그 느낌. 이게 반복되면 결국 밤늦게 과자나 빵, 단 음식을 찾게 되고 그게 바로 체중 증가와 혈당 불균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보리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보리는 흰쌀보다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이뤄지기 때문에 속이 훨씬 든든하게 채워지고 허기짐이 천천히 오도록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보리에는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 밥을 먹은 후에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에 따라 인슐린도 과잉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 후 안정감 있는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량은 그대로인데도 군것질을 줄이게 되고 식사 간 간격이 훨씬 여유롭게 느껴지고 특히 야식이나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몸에 부담 없이 식사만으로도 배가 잘 차고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줄어드는 식재료. 보리는 바로 그런 곡물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보리는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셀레늄, 철분 등 다양한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어 기운이 쉽게 빠지거나 머리가 무겁고 피곤한 분들께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에너지 대사를 도와 피로 회복을 빠르게 해주고 무기력한 하루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혈관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도 효과적이어서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몸에 힘이 잘 안 풀리는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보리는 실제로 골다공증 예방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만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칼슘 하나만으로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뼈 속 구조는 단순히 칼슘 덩어리가 아니라 칼슘을 감싸고 지탱해주는 다양한 미네랄의 조화 속에서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특히 마그네슘, 인, 아연, 셀레늄 같은 미량 영양소들이 뼈의 구조를 형성하고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성분들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흡수율이 떨어지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칼슘이 엉뚱한 부위에 침착되어 관절 통증이나 혈관 석회화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리에는 이런 조연 역할을 해주는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칼슘과 12비율로 작용해야 가장 이상적인데 보리 속에는 이 비율이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존재합니다. 즉, 따로 영양제를 챙기지 않더라도 식사 안에서 뼈 건강을 위한 영양 조합이 이루어지는 구조인 거죠. 뿐만 아니라 보리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도와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미네랄도 잘 흡수되기 때문에 결국 보리를 먹는다는 건 뼈에 필요한 환경을 전체적으로 마련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보리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면 뼈를 이루는 주요 성분뿐 아니라 그 뼈를 지켜주는 보조 성분들까지도 함께 챙기게 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약 없이도 식사만으로 뼈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언가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매 끼니 속에서 자연스럽게 뼈 건강을 채워가는 식재료가 있다면 그게 바로 보리입니다. 그렇다면 보리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흰쌀밥에 보리를 23알 정도 섞어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보리밥은 식감이 톡톡 터지며 입안에서 씹는 맛도 있어 소화가 더 잘 되고 식사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또한 보리는 보리차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뜨거운 물에 볶은 보리를 우리면 몸을 덮이면서 수분 보충, 위장 안정, 구수한 풍미까지 더해주기 때문에 카페인이 부담스러운 분들, 평소 물 마시기가 어려우신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간혹 보리의 글루텐 성분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보리는 밀보다 글루텐 함량이 훨씬 낮고 대부분의 일반인은 보리를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글루텐 민감성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보리는 이처럼 한 끼 식사에 부담 없이 넣을 수 있는 곡물이지만 그 안에 담긴 효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혈당 관리, 장 정화, 콜레스테롤 저하, 체중 관리, 뼈 건강, 피로 회복까지 그야말로 시니어를 위한 곡물 중 곡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건강에 좋다는 건 너무 멀게 느껴지죠. 하지만 보리는 아주 가깝고 아주 익숙하고 아주 현실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냥 밥을 지을 때 한 줌 섞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몸의 리듬이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식사 흰쌀밥 대신 보리밥 한 공기 어떠세요? 건강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습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저장으로 건강한 습관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당신의 몸이 밥상에서부터 바뀌길 응원합니다.